나는 한때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해 주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배운 사람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당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시절 말입니다. 나는 3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칠 때도 그랬습니다. 한 가지를 물으면 10가지를 답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같은 말을 다르게 또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때로는 수천 자에 이르렀습니다. 설명하고 보충하고 다시 정리하고 또 덧붙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오해할까 걱정되었습니다.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썼습니다.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상대를 배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이 되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설득하려 했습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글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린 글은 읽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쓰고 또 보내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고 옳은 것은 반드시 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젊음이었습니다. 쉰을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긴 답을 주었습니다.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이 통하면 사람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단지 말만 많이 했던 것인가? 그 질문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평생 해온 일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되묻는 밤 말입니다. 나이 60을 바라볼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전해질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이 글이 읽힐까 하는 회의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현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아니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치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러했으니까요. 젊은 시절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승님은 일찍 말씀하셨지만 나는 늦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듣고 누군가는 10년 뒤에 듣고 누군가는 끝내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나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말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여전히 긴 편지를 썼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쓰지 않으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상대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나를 거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 나를 위한 것인지 상대를 위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줄여갔습니다. 65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벗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벗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벗은 요즘 세상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조정이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옛날에는 어떠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벗은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의견은 어떤가?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벗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벗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물을 때 나는 예전처럼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군요. 그러시군요. 이런 짧은 말로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책임해진 것 같았습니다. 배운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길게 설명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지쳤습니다. 나 또한 지쳤습니다. 말은 때로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려 할 때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것을요. 나는 그것을 남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68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답을 듣고 또 물었습니다. 다시 답했습니다. 그는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더 긴 설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운 것인지. 하지만 며칠 뒤 그 선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부족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길게 설명했다면 그는 그저 듣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움이 아닐까요? 말이 줄어들면서 나는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요.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말씀이 적으셔서 서운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자네는 더 많이 배우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기도 하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이해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70을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올해 농사가 어떠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위로도, 격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농부는 한참을 혼자 말하다가 그만 갔습니다.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의아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농부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평생 말로 무언가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원한 것은 말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즘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기만 한 적이 있습니까?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듣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듣다 보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고쳐주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참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관직 생활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네 탓이네. 자네가 먼저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니 제자가 편해 보였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지금도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항상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을 줄이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니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른을 넘기고 나서 나는 더욱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할 일이 줄어든 것도 있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났으니 조정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독립했으니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물어도 예전처럼 길게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네. 자네가 판단하게. 이런 짧은 말로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되게 선생이 답을 주지 않는다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또한 편했습니다. 말이 줄어들자 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밖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나무잎이 어떤지, 새소리가 들리는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할 말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은 그저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고요하십니까? 말이 줄어들자 책을 다르게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하지만 이제는 그냥 읽었습니다. 나를 위해 읽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하려는 목적 없이 그저 읽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 책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구절인데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말이 없어도 사계절은 운행된다. 이 구절을 나는 수십 번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가르침으로 읽었습니다. 하늘처럼 말없이 덕을 베풀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말이 없어도 된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평생 말로 무언가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는 말없이 뜨고 집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릅니다. 나무는 말없이 자랍니다. 꽃은 말없이 핍니다. 모든 것이 말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네. 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네. 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나이가 들어야 알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까? 바람 소리만 듣고 구름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요함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말이 줄어들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미리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물을까, 나는 뭐라 답할까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만났습니다. 준비 없이 만났습니다. 말이 나오면 하고 나오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랜 벗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벗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니 좋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말이 없어도 편하네. 벗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나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함께 침묵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진정한 벗이란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줄어들자 나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나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희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이 많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여전히 나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달은 한 번도 자기를 설명한 적이 없다고, 그저 떠서 빛을 비출 뿐이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달을 사랑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말이 줄어들자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오해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잊힐까 두려웠습니다. 쓸모 없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설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잊혀도 괜찮았습니다. 쓸모 없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잊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쓸모 없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잊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쓸모 없어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잊히고 쓸모 없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단지 한 단계가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말이 줄어들자 하루가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복잡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써야 할 글이 많았습니다. 하루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차를 마십니다. 잠시 산책을 하고 책을 읽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대단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하루를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평범한 하루에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바쁘십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허전하십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평범함이 좋습니다. 말이 줄어들자 글쓰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긴 글을 썼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짧게 씁니다. 핵심만 씁니다. 때로는 몇 글자만 씁니다. 바람, 달, 고요. 이런 글자들이 일기장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무엇을 느꼈는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이 줄어들자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저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그것이 내 기도입니다. 말 없는 기도, 구하지 않는 기도.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침묵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이것이 침묵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나는 73입니다.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오지 않으면 혼자 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롭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할 뿐입니다. 당신도 요즘 말이 줄었습니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혼자 식사하는 날이 많습니까? 그것을 외로움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만남이 사라졌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진짜 관계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적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벗이 낫습니다. 100통의 편지보다 1통의 진심, 어린 편지가 낫습니다. 수많은 대화보다 한 번의 깊은 침묵이 낫습니다. 요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 하루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둡니다. 마당에 나가 앉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책을 펼칩니다. 때로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식사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합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속도로 먹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길 가는 대로 걷습니다. 때로는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때로는 물가에 섭니다. 돌아올 때는 해가 기울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하루입니다. 누가 보면 무료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만족합니다. 이 단순한 하루가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찍 들어옵니다. 촛불을 켜고 앉습니다. 때로는 글을 씁니다. 짧게 씁니다. 오늘 본 것, 오늘 느낀 것을 몇 글자로 적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촛불을 보며 앉아 있습니다. 불꽃이 흔들립니다.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이것이 내 저녁입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일찍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쁘게 사십니까? 아니면 나처럼 천천히 사십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이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많은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세상이 바뀌었는가? 사람들이 달라졌는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별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적을 남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잊혀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무언가를 이루려 하십니까? 무언가를 남기려 하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요즘 나는 손님이 오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지가 오면 읽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듭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답장을 안 하면 실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쓸 말이 없으면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도 혹시 억지로 말하고 계십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화하십니까? 의무감의 사람을 만나십니까? 그것이 힘들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의무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십시오. 그것이 자유입니다. 요즘 나는 하루에 한두 명만 만납니다.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도 오래 있지 않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집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것들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습니다. 깊은 대화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편한 사람. 그저 함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요즘 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계획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내년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당신은 아직도 미래를 계획하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됩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과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신도 혹시 과거를 후회하십니까? 그때 다르게 했다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요즘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하루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이루고 싶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욕심이 없으니 편합니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괴롭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요즘 나는 건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픈 곳도 있습니다.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썼습니다. 약을 먹고 조심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몸이 가는 대로 둡니다. 억지로 건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쉽니다. 괜찮으면 움직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당신도 혹시 건강을 너무 걱정하십니까? 아픈 것이 두렵습니까? 약해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은 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요즘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룰 것도 끝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멈추든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더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지금 어딘가에 계시겠지요. 혼자 계실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할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을 만납니다. 말하지 않는 당신을, 설명하지 않는 당신을, 증명하지 않는 당신을, 진짜 당신을 만납니다. 나는 평생 말로 살았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당신도 요즘 말이 줄었습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끝나가서가 아니라 삶이 제자리를 찾고 있어서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을 거두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고요함으로, 평온함으로, 수용으로. 말이 줄어든 나는 부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말이 줄어든 나는 비로소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 그저 있기만 해도 되는 나, 그 나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 당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는 당신, 그 당신이 진짜 당신입니다. 촛불이 꺼져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이만 붓을 놓겠습니다. 말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말 없는 삶이, 고요한 삶이, 충분한 삶이, 당신의 하루도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밤도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말이 줄어든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를 사시기를. 나는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뜨겠지요. 또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말 없는 하루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